한평생 바다에 몸을 실었던 제주 해녀들이 떠난 곳 중에는 독도 바다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물질이었지만 독도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독도 출양 해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인사드릴게요.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 권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일보의 강다혜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이어도의 기획팀장 강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바다에서 저 거친 바다 속 물질을 하는 우린 해녀랍니다. 오늘도 바다로 가는 나 제주 해녀랍니다. 출가 물질이라고 하면 뭐 멀리는 중국, 또 러시아까지도 갔었고 또 한반도에서는 평안도, 울릉도까지 이어졌는데 그럼 독도 바다로 진출한 건 언제쯤이에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는 3,000명 이상의 해녀분들이 뭐 국내뿐 아니라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진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그 해녀분들이 채취한 그런 수산물들이 그 일본의 주요한 되게 공업 원료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총독부로부터 되게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어장이 축소가 되면서 육지에서도 물질이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선조분들의 모집에 의해서 이제 독도 물질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도로 따지면 언제쯤일까요?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935년 그 죽도 어렵 합자 회사에서 나온 수지 결산서라는 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독도 어장에서 일본 어민들이 강치잡이를 했고 해녀들은 전복을 채취했다는 그런 기록과 해녀들의 인건비도 기록되어 있고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는 해녀들이 독도 어장에 진출했다고 처음 보는 거고요. 1936년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울릉도의 이제 풍광과 주민의 삶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해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해녀 3명이 보이는데 복장은 물소중이 복장에 태양 망사리를 들고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의 한 줄 표현을 보면 휘파람을 불면서 인어떼 같은 해녀들이라고 아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했던 해녀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1941년 일본 그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찍은 일본 어민들과 옆에 지금 해녀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동도의 몽돌 해변입니다. 저기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바구니와 이제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상자에는 강치를 담았고 둥그런 바구니에는 이제 전복을 채취해서 나중에 해산물들 채취해서 나중에 말려서 말린 전복으로 팔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건 언제예요? 저희가 해녀들의 그 구술을 통해서 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독도 작업을 간 게 1953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협재 마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많이 갔는데 처음에는 그 해녀들의 말에 의하면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어른 한 3, 40대 되어 보이는 이제 그분이 울릉도에서 오징어하고 명주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분이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셔서 울릉도에 보면 미역이 너무 많아서 해녀들이 가서 이걸 채취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 친척 해녀 5명만 먼저 가자 해서 울릉도에서 미역 작업을 한 게 먼저고 그 1년 동안은 울릉도에서만 미역을 했지만 그 다음에 54년에는 독도 어장에 이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독도 어장에 가서 미역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에는 그 당시 의용 수비대라고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또 제주 해녀들이 돈독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독도 의용 수비대는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상위 군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침략하는 모습이 보이자 의용 수비대를 구성을 해서 독도에 들어가서 동도에 지키면서 이제 경비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울릉도 주민들이나
독도 우용수비대나 이 미역의 가치를 안 거죠. 왜냐하면 무진장으로 깔려 있는 미역을 채취하면 미역을 팔면 이제 돈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채취할 해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 해녀들한테 울릉도 독도 어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바다였습니다. 나중에는 59년도엔 직접 제주도로 내려와서 갔던 해녀들을 모집해 가요. 고용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해서 집단적으로 20명, 30명 협재 마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독도에 가서 물질을 했고 그 미역 채취 기간이 끝나면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내려오고 다음에 또 연결이 돼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의 독도 출양 해녀들의 이야기를 또 연극으로 담아내신 건데 협재리 해녀분들이 주인공이더라고요. 네, 이야기의 주체이시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배우분들도 현재 협재에서 물질을 하고 계신 실제 해녀분들이세요. 내용을 네. 조금만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극단은 1978년에 창단해서 이제 제주 소재로 창작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21년도에 우연히 이제 협재 어촌계와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당시 어촌 계장님이신 이제 장무진 계장님께서 되게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빨리 와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독도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10년 이상 독도에서 이제 출가 물질을 했던 이제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주에서 전주들이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해녀들을 모집해서 울릉도로 가게 되고 독도까지 진출해서 이제 서도 물골 안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독도에 들어가서 2층을 지어서 1층에서는 밥을 짓고 2층에서는 이제 잠도 자고 이런 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만들어내게 된 거죠. 해녀분들이 직접 표현하신 극이랑 이제 전문극단이 표현한 극이랑 해서 두 가지 작품을 이제 송정희 작가님과 같이 작업을 해서 이제 축제로 마을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촌 계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 이만큼 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는 이만큼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또 이제 어르신들이랑 인터뷰 꼭 하게끔 또 연결해 주시고 다 공유해 주시면서 좀 더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재에 그럼 독도 출양 해녀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협재 해녀에는 미역만 놀러 가신 분도 해녀로 포함을 해서 해녀분 3분 그리고 사공으로 독도를 함께 다녀오셨던 분이 또 한 분이 계셔서 총 4분이 생존에 계시고 협재 마을회관 공원 한쪽 어귀에 보면 이제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라는 비석이 있어요. 56년 7월에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서 출양물질을 했던 해녀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기부를 했었는데요.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그 비석을 세웠다고 해요. 그 뒤편에 보면은 이제 그 비석을 세운 분들이랑 이제 출가 해녀 분들 성함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50년대에 이제 다녀오신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공 고영익 어르신께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아쉬워서 이제 기록하고 다니는 이제 노트가 있으신데 거기에 이제 60여 명의 해녀분들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 사공이셨던 분이 적은 수첩에는 더 많은 해녀분들이 수첩. 있었다. 지금 협재 분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에서 많이 가서 그리고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이번에 전시 때문에 이제 해녀분들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많이 들어보려고 찾아다니다 보니 저희 박물관 근처 이제 구자 하도 마을 분도 계시고요. 김영, 북촌, 동북도 있고 그리고 서귀포 보목리 해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그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얘기를 듣는 것이 저희 또 해녀박물관에서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 해녀 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내다라는 주제로 지금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가 울릉도 독도까지 가게 된 이유, 사는 모습, 마지막에는 해녀들이 독도를 지켜낸 데에 대한 의미를 좀 가치를 둬서 독도 경비대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독도의 영유권과 이제 어장수호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조명하고자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하기 힘든 네. 신문 자료라든지 네. 뭐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인터뷰 영상 이런 네. 것들 정말 알차게 준비를 저희가 하셨다고. 조금 박물관 전시는 유물 중심이 많이 되는데 딱 막상 전시를 하려니까 정말 유물이 없어서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 2009년, 10년에 협재 해녀분부터 시작해서 해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독도 물질 갔다 온 분들을 그때 당시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보다 10년 전 젊었을 때 말씀하신 목소리들이 당시 독도에서 이제 생활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돼서 전시관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해녀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독도박물관에도 역사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랑 같이 해서 주제를 잡아서 지금 이번에 했고,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12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년 4월에는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에서 한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그쪽 공간에 맞게 재구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두 분은 전시회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제가 독도 출항 해녀 기억의 기록이라는 제가 기사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 기사를 연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해녀분들의 되게 앳된 모습들을 남긴 사진도 있고 독도 물질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 좀 생생한 것도 느꼈고, 그리고 전시실까지 가는 길에도 사실 좀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그 2층까지 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제주도가 여기고 그 독도까지 총 715km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체감할 수 있게 그 계단까지 가는 길을 제주에서 부산을 거쳐서 포항,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이렇게 시각화가 돼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715km를 약간 좀 체감을 해봐라.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도 VR 체험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유가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허락해야만이 독도에 이제 발을 디딜 수가 있는데 VR과 이제 영상으로 다 담아와서 동도, 서도, 그리고 해녀들이 거주했던 서도 물골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못 올라가는 경비대 끝에 이제 망향대 이런 곳까지 다 세세하게 촬영을 해서 가상현실이나마 볼 수 있게 해놨으니 나중에 꼭 한번 오셔서 독도의 이모저모를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다녀오셨어요? 예, 저도 이제 전시를 다녀왔는데요. 같이 마을 공연 축제에 참가하신 해녀분들이 독도에 가서 그 공연을 일부 선보이고 왔었는데 그 공연에 대한 사진도 전시돼 있어서 네, 굉장히 반가운 전시였습니다. 여기선 저만 가보면 되겠네요.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근데 낯설고 정말 먼 하양 바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물질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활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세 분은 직접 다 만나셨죠? 표현에 의하면 큰 섬, 그러니까 울릉도에 사는 건 호강이요. 잠잘 집이 있고 먹을 걸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섬에 들어가 살은 거는 고생이요. 굴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켜 그렇게 막막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하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도 그 물골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그 2개월, 3개월 가족들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을 하면서 먼 고향을 떠나서 이제 집까지 가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물골이 정확히 뭐예요? 물골이 물이 나오는 굴이에요. 그래서 독도의 서도에만 그 물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독도에 가신 분들은 숙소가 없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살아야 밥도 해먹고 식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골에 있는 굴 안에서 가마니를 깔고 자갈 이렇게 돌을 고르면서 잤다고 해요. 그럼 강대하 기자는 어떤 분들을 만나셨어요? 저는 올해 6월에 그 경상북도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교류 사업으로 해녀분들 모시고 울릉도하고 독도를 방문하는 그런 행사에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날씨가 허락하지 않아서 독도는 가지 못했는데 장양미 해녀님은 주로 울릉도에서 이제 18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11년 동안 울릉도에서 물질을 하셨대요.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울릉도가 오징어가 되게 많아서 돈섬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가니까 좀 가난해서 물질을 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좀 쌀쌀맞게 대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서러웠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언니분들이 독도를 갈 때 남발이라는 걸 타고 다니면서 물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남발이가 그 배에서 숙식을 다 해결을 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독도에서 물질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제주도에서 돈은 없지,
해녀는 많지, 먹을 건 없지, 애들은 많지, 그럼 나가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딱 그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김옥자 해녀님은 그 다른 해녀분들 가운데서도 독도 물질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셨는데, 독도 출항 물질은 이제 25살 때부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독도 바다를 딱 들어가 보면은 밀물 썰물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역도 있고 전복도 있고 바다는 막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골에서 이제 물도 나오지 않았어요라고 하니까 물이 나오긴 하는데 막 짜, 그러니까 너무 짜서 먹기가 그만큼 힘들어서 그만큼 열악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갈매기알을 이제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그걸로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물이 아주 맑았다고 해요. 네. 울릉도도 독도도 물이 이렇게 보면 훤히 보이는 바다라고 해요. 저희가 가서 본 울릉도도 되게 깨끗하고 깊어 보이는데 되게 맑은 바다였어요. 맑은 청록색 바다. 청록색 바다가 맞아요. 우리 팀장님 어떤 분 만나보셨어요? 이제 김공자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기로는 이제 그 의용수비대랑 해녀들은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존재였다. 이제 독도를 수호하듯이 해녀들을 같이 지켜줬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의용수비대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뭐 물도 이제 보급해주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그런 끈끈한 존재였는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서로 암호가 있었대요. 총소리로 서로 암호를 했는데, 이제 몇 발 쏘면 이제 물 떨어진 거, 또 몇 발 쏘면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그 먹을 것이랑 물을 챙겨서 바다로 헤엄쳐 가면 이제 밧줄을 내려주고 거기에 묶어서 올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해주셨었고요. 사공이셨던 그 고양이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자기가 이제 제대에서 제주도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포항까지 가고 울릉도를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서 그 마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기는 개가 500원을 물고 다닌다. 네, 그만큼 이제 그 국내 안에서도 미역이 울릉도랑 독도께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었고, 어업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이제 여기 제주도 사람들은 돈 1절 한 푼 안 쓰고 간다. 뭐 이렇게 구박하시기도 하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죠. 이제 제주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나온 출가 물질이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쓰지 못하고 또 악착같이 물질을 하셨어야 됐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독도로 출항해서 독도나 울릉도에서 자리 잡은 해녀분들도 계세요? 제주 출신 분들이 9분 정도가 계시는데 울릉도 주민을 만나서 결혼해서 정착해서 살고 계시기도 하고 물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공 네. 역할을 했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공 어르신께서는 그 이제 울릉도에 도착해서 만났던 해녀분이랑 결혼해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같이 살고 계세요. 그 김공자 해녀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뭐 바다 사자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치를 들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당시에 저 강치가 독도에 많았었나요? 독도의 생물 중에 이제 강치가 가장 유명한데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어민들이 강치 잡이를 너무 남획을 해서 20년, 30년 사이에 그 개체수가 아주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50년대, 60년대 해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치가 가재바위라고 있거든요. 큰 가재바위, 뭐 작은 가재바위 이렇게 있는데 매일 아침 새벽에 가재바위에 올라와서 울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만큼 해녀들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강치가 많았었는데 70년대쯤에 거의 자취를 감췄고 2007년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독도 강치를 해양보호동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치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일본인들이 남획을 하면서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김공자 해녀님이 저 새끼 강치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이 그 당시에도 강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되게 귀중한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김공자 해녀분이랑 인터뷰도 하셨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이 청와대에도 걸려 있고 여기저기에 이제 기사나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김공자 할머니 손에 있었던 이 사진이 지금은 본인 손에 없고 사본만 가지고 계세요. 이제 여러 번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잠깐 가져다 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 5-6장을 가져가셨는데 본인이 돌려받지 못했다. 근데 그걸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시고. 네. 저희 박물관에 저 사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21년도쯤에 국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회 도서관인데 해녀 사진이 있다. 이게 버리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어떤 사진입니까 해서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했는데 저 사진이요? 크게 네. 확대한 5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진들과 같이 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저희한테도 없는 사진입니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그럼 그게 원본이에요? 원본은 아니죠. 그것도 원본 그거를 아니에요? 크게 확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본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니, 왜 안 돌려줘요? 그러게요. 썼으면 돌려줘야지. 꼭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연극에 담아냈어요. 그 제목이 독도 출향기 협재리 트위스트잖아요. 네. 배우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서요. 협재에서 독도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끝나면 바로 그 독도로 처음 출향 나온 천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배우한테 선배 해녀들이 너 큰 바다에 왔으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뭐 여기는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단단한 일름을 주는데요. 어떠한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제 아마도 먼 곳까지 함께 어린 나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잘 견뎌내야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더 강해지자는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주고받지 않았나 네, 합니다. 1950년 바깥도 험한 물속처럼 고단했던 때 얕은 물에서 물질 배워 바다로 나가면 제주만 아니라 저 멀리 육지 강원도 전라도 일본도 갔다 해안 불턱에서 보낸 많은 날들이여 세월은 그렇게 흘러 파도에 일렁인다 한적한 배 안에 조용히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제가 밤내로 천년 독도 뭐 그때는 서부터 사람도 안 살고 낭도 없고 썰도 없고 뭐 장도 없고 한때는 장 준비, 썰 준비, 낭 준비 밤중에 준비하연 내라치 벌거난 경비선으로 독도를 가지고 와서 사람만. 어떤 데는 물나래강 소라주 딱은 엄뜩 우리 작은놈 3살 때가 난 엄뜩 생각나면 울기도 하고 울어집니다. 울어져. 개독이자 이거 돈이다. 이거 벌어야 돈이로구나 하여간에 울기도 하고 진짜 그리저리 살아주다 사는 게. 자,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물질을 했는데 단순히 물질한 게 아니고 또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던데 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65년 이후에는 최종록이라는 분이 이제 독점적으로 독도 어장의 그 어장권을 받아서 경영을 할 때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 독도에서 살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숙소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상도 지어야 되고 뭐 창고 이런 거 시설을 건립할 때 해녀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물자를 수송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래를 퍼 올리는 거를 그 머구리를 하는 해녀분들이 도움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유명하긴 한데 998 계단이라고 있어요. 서도에 있는 물골하고 현재 주민숙소하고 연결이 안 돼요.
배를 타고 가야만이 물이 나오는 데까지 갈 수 있는데 산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998 계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계단을 지을 때도 해녀들이 무심양면으로 도왔다고. 진짜요? 네. 아니 물지만 진짜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고 52년도에 이제 한국 산악회에서 울릉도 독도 지질 조사를 해요. 바닷속 어장을 또 볼 수 있는 것도 조사를 돼야 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잠수부원으로 해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그때 당시 상황이 좀 독도 폭격 사건도 계속 있고 해서 계획적으로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해녀들이 어쨌든 그 보조 인력으로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의용수비대나 경비대들한테 이제 보급품이 들어오는 네.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배들이 이제 바람이 세가지고 이제 저반이 가까이 안 가지 못하면 해녀분들이 헤엄쳐서 배까지 가서 가고. 의용수비들한테 전달도 해줬고 이제 커다란 통나무 같은 것들은 또 배 가까이 대질 못해서 그 헤엄쳐서 그 통나무를 이제 섬까지 옮겨주면서 이런 운반 작업들도 다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면 이런 해녀들의 노력, 울릉도에서는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울릉도에 갔을 때 독도 해양연구기지라는 곳을 갔는데 이제 출어부인 기념비 그게 이제 작년에 그 해양연구기지 해양생태관 첫 번째 전시 공간에 복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녀분들의 그런 업적을 기리고도 있고 독도가 이제 89개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부속도서 이름이 아무렇게나 막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독도의 그 수선 활동의 역사를 좀 반영을 했대요. 근데 그 바위 중에 하나에 해녀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독도 인근에서 물질을 하면서 뭐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바위라고 하는데 그 해녀분들의 물질의 업적이 담겨 있는 것을 그 명칭으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제주 해녀바위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해녀 바위를 저희가 이번에 사진도 찍고 축소해서 해녀분들이 미역을 널다가 이제 쉬어가는 바다로 그 의미로 관람객들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희도 3층에 또 전시되고 있습니다. 꼭 보러 오십시오. 네. 거기 앉아서 쉬어도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몰라서 보기만 했네요. 앉으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독도 개척사에 정말 제주 해녀분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 아직까지도 네. 일본은 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취재 다녀오셨죠? 네, 저는 이제 일본 영토 중에서 독도랑 가장 가까운 곳이 그 시마네현 소속인 오키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그 오키섬에 가서 그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제주 해녀 고용도 해가면서 독도에서 어업했던 활동의 그런 기록을 찾기 위해서 오키섬으로 올 그 8월 초에 다녀왔는데 그 오키섬에 국미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 옛날 어업인들의 그 독도 어업 활동하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그 영유권 관련 주장이 다 밀집이 돼 있어요. 다케시마 역사관 말씀을 좀 드리면 관광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친절하게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는 팸플릿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그 어업 행사했던 그런 연협들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 강치업 역사 그런 거하고 해녀박물관에도 전시된 그 한국 해녀들이 같이 찍힌 그런 어부들 사진도 전시가 돼 있었고 특히 이제 강치가 사실은 그 일본인들의 남에게 의해서 멸종이 된 거잖아요. 그 강치 어업했다는 것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로 이제 삼고 있고 그 강치 인형을 관광 상품으로도 팔고 열쇠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해서 저는 이제 독도 출양 해녀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물질을 했던 게 단순히 그런 생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유권의 그 뭔가 근거가 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획 취재 계속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08년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08년에 경상북도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어요. 10월 25일이라고 독도의 날을 제정을 하면서 국회도서관에서 독도사랑 특별전이라고 사진전이 열립니다. 아까 김공자 해녀가 가지고 있는 사진 5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저희 해녀박물관에서도 협재 해녀분, 하도 해녀분 찾아서 이제 인터뷰를 다니고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시가 한 번 있긴 하지만 그게 점차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그 해양인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다시금 이제 협재해녀들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고 그게 또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저희 이제 박물관끼리 이제 국립박물관끼리 공동 전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 네. 독도 출향 해녀들 네.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 팀장님?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의 그런 소중한 기록들을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술적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테고요. 또 저도 앞으로도 작업하고 싶은 부분은 그 해녀분들이 독도에서 물질했던 사실과 독도 우용수비대가 독도를 지켰던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거를 예술로 승화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로 이제 만들어야 네. 되겠군요. 근데 왜 작년에는 연극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안 한 거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극들이 매해 이어져요. 하게 되면 많은 분들도 알게 될 거고 되게 좋을 것 그 같은데. 작년에 했던 사업과는 연결해서 이제 하지 않게 된 거지만 지금도 그 해녀분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해녀분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공연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좋은 자리 있으면 그분들을 꼭 좀 초대해 주십시오. 네, 판만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네. 다 되어 있군요. 네.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주 해녀들이 독도까지 갔다 왔어 이러면 어떻게 해서 독도까지 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강대희 기자는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세요? 해녀분들이 많이 고령이시고 이제 김공자 해녀님 사진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좀 기록을 저희가 수집하는 그런 DB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센 그 역사의 파도에 그 독도를 지탱해준 한 축이 또 제주 해녀였다는 사실에 오늘 참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또 요즘 점점 해녀들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제주 해녀의 명맥을 잇고 또 지켜야 하는지 그 답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세 분 덕분인 것 같아요.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